상가 건물의 양수인이나 상속 경매 등으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상가 주인은 기존 상가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 전담팀의 김기석, 곽우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갑자기 상가 주인이 바뀐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대인지 승계는 갑자기 상가 주인이 바뀐 경우에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기존 상가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기존의 상가 주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제 돈을 주는 것은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상가 주인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받아라 이렇게 할 것 같고, 새로운 상가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이제 기존 주인이니까 기존 주인한테 받아라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상인법 제3조 제2항에서 상가 건물의 양수인이나 상속 경매 등으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상가 주인은 기존 상가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임대인 지위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상가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상가 주인도 상인법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기존 상가 주인과 새로운 상가 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상인법 제15조를 살펴보면 상인법을 위반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상가 주인 간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넣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상가 주인이 당장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갈 준비가 다 됐는데 임대인이 이제 임대인 지위를 이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제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만약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질문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혹시 주차장도 상인법 보호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주차장도 상인법 보호 대상이 되나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임차인이 독립된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어떤 영리행위로서 이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인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주차장의 경우에는 상인법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본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이라고 하면 통상 상가 건물 지하층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외부 야외 주차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대지, 즉 건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야외 주차장이라면 이 경우는 그냥 땅이지 상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인법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비슷하게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보면 주차장이 가건물에 있는 경우에도 상인법 적용을 부정한 판례 사안들이 있습니다. 상인법이 적용되려면 임차 목적물이 독립된 상가 건물이어야 하는데 가건물의 경우에는 주된 건물의 부속 시설에 불과하지 독립된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임차인이 독립된 상가 건물로서 지하층 부분만을 상가 관리단을 통해 임차하고 영리행위로서 주차장 사업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상임법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올해 2월달에 선고됐던 이제 부산 고등법원 판결 중에 딱 말씀 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임법 적용했던 판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변호사님. 네, 다만 오늘 설명드린 보증금 말고도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 3화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요? 다음 화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강의 김기석 곽우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